안녕하십니까. 보이스피싱 사기 없는 밝은 세상을 만드는 유튜브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오늘은 제 30편으로서 저와 함께할 주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 카페에 올려진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 정보 공유 사례입니다. 방송 중에서 꼭 기억하실 내용은 최근에 극성을 부린 보이스피싱 수법을 함께 공유하고 피해 회복 방법 등 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자 예방에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2018년에서 2019년 극성을 부린 보이피싱 수법에 대하여 많은 회원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첫째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 빙자형 사기입니다. 낮은 금리 대출로 유혹하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지요. 둘째로는 전화 가로채기 앱 등의 악성 프로그램을 피해자의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에 심어 원격 조종해서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셋째로는 계좌 개설 시 거래 목적 확인 제도 등으로 신규 통장 개설이 어렵게 되자 현금 전달 알바 모집 등 통장 대여자를 모집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입니다. 서민 정부 지원금 등 정부 저금리 이자 대안 대출 유도 사례에 대하여 말씀이 있었네요. 예,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환대출로 600 당했어요 라고 쓰여있죠. 돈 입금 후 40분 뒤 지급정지 신청했는데 카드론이 순식간에 불어나서 감당이 안 되어요. 2달이 되어도 경찰에서 연락이 없어 일주일이나 전화했는데 자꾸 전화하면 수사 제대로 안 해줄 것 같아서 연락도 못 하겠어요. 지급정지할 때 대포통장 주인이 연락이 되었다는데 바로 수사를 왜 안 하지요? 공범이 아닌가요? 대포 통장 주인한테 민사소송은 언제 하여야 하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댓글 달렸습니다. 경찰 별로 관심 없어요. CCTV 찍혔던 매장도 가르쳐 주었는데도 늦장 대응으로 이미 파일도 삭제된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실제 상황입니다. 원격으로 피해자 PC에 접속하여 직접 자금 이체한 사례도 많이 의견이 나왔네요. 예. 2019년 12월 24일 신한은행 마이너스 대출 사기 사례입니다. 서울 광교점 김승현 대리 사칭범에 속아 신한어플 원격 제어로 현대캐피탈에서 2천만 원 대출받고 신한카드론에서 2천만 원 대출받아 SC제일은행 박땡땡 대리에게 4천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12월 26일 경찰 금감원 모든 은행 신고 접수하고 27일 사이버 수사대 조사받고 은행에 서류 접수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2019년 12월 18일 저희 계좌로 300만 원 입금하고 바로 500만 원 입금한 이해땡을 찾습니다. 조금 있다가 100만 원씩 6번 추금되었고 200만 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제가 제 돈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입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은행에 전화해 보니 저에게 돈을 보낸 사람이 지급 정지를 해놓았다고 하면서 상황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보기 좋게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 당했을 때를 고려해서 즉시 이 땡땡에게 송금해 주고 싶었지만 송금 즉시 저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은행의 설명을 듣고 경찰서와 은행의 신고 등으로 정당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래 보장 제도 의견입니다. 땡땡 화재에서 보이스피싱 보험 상품을 개발하려 했으나 정작 가입 대상은 아주 싸늘한 대응입니다. 지급 명령 신청서 등 관련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받고 민사소송에서 합의 금액으로 판결을 받아놓은 상태로 2017년부터 매월 이자 빼고 원금으로만 오내지 1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합의금으로 받기로 한 금액 중 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번 달부터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신고하라면 신고하라고 합니다. 지급 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독촉 신청이랑 같은 것인지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2012년도 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에 3천만 원 사기당했어요. 저는 선경을 통해 신한은행 상대로 단체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 포함 3명만 소송했더라고요. 저희 변호사 선임비 160만 원과 패소비 480만 원 넘게 날라왔습니다. 주거래은행에서 저를 2번 죽이네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사기당한 것과 관련 현금 인출책인 2명의 대포 통장 주인이 형사재판에 기소 중이며 저는 민사소송도 걸어놨습니다. 그중 1명은 본인 명의 집이 있어 저는 가압류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대포 통장 주인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가 있어 형사재판 2건이 병합되어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그 대포 통장 주인이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렇다면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민사소송 시 피해 구제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손해배상금 청구하셨나요? 배상명령 신청도 법원으로 엄벌탄원서 수십 장 쓰셔서 우편으로 보내시고 구속탄원서도 제출하여 판사님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배상명령 판결 관련입니다. 배상명령 판결을 받고 나서 절차 진행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운반책을 잡아서 판결 났는데 운반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네요. 왜 정부나 검찰,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 정보는 찾지 않고 고액 알바로 속임을 당하여 돈도 없는 운반책만 잡아서 그들에게 배상명령 판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피해자들 모르게 수사하고 추적해서 나중에 잡고 나면 연락이 오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편부터 29편을 보시면서 그 내용에 대한 답이 전부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제가 준비한 1편부터 29편까지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이스피싱 백신 방송은 죄 지은 자는 반드시 꼭 벌을 받아야 하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밝은 세상을 이루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사기 피해자를 단 한 명이라도 줄이고 단돈 10,000원이라도 피해금 회복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 영원히 간직하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밝은 세상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벌써 남쪽 바다에는 봄이 왔습니다. 봄나물로 명령을 키우시고 힘차게 기지개 켜시기 바랍니다. 함께한 시간에 공감하시거나 힘을 실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